네, 안녕하세요. 하이퍼 리뷰에서 국어과 강사를 맡고 있는 이면선 강사입니다. 오늘은 특례 국어 지필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대전대 한의예과에 한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뒤에서 문제 출제되는 유형을 좀 안내 드리면서 학생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출제 범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는 국어, 독서, 문학을 바탕으로 국어 활동과 관련된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한다고 안내한 바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전 문학이 제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문제 수는 객관석 사지선다형으로 40문항, 그리고 과목별로 이제 과목이라고 하는 건 국어랑 영어 이렇게 각 과목별로 60분씩 시험을 치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국어라고 써 있는 거랑 독서 문학이 또 뭐가 다른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어는 말 그대로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수준에서 문법 그리고 문학 소위 말하는 비문학 내지 비문학을 또 독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당되는 과목들을 전반적으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법이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국어 그다음에 독서 문학 같은 경우에서 고전 문학이 제외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고전 문학은 학생들이 좀 대부분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문학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초기 접근이 좀 어려워서 평소에 잘 모르는 어휘나 처음 보는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은 아마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문법이나 뭐 독서 문학 같은 경우를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나는 고전 문학이 너무 싫고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경희대학교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아주 쉬운 편은 아니고요. 문법이 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잘 해야 하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를 살펴볼게요. 건국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작년 기준 국어, 독서, 문학이 들어가게 되고 총 40문항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영어하고 국어가 모두 40문항인데 고사 시간이 100분이라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발표한 2025학년도 기준인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교과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에서 공통과목으로는 역시 국어가 들어가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들어가는데 과목명이 조금 어렵죠. 독서 같은 경우는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이 아닌 일반적인 설명문이나 혹은 주장하는 글들 이런 것들. 그래서 독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학은 아시는 시나 소설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 화법과 작문은 말하기와 쓰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문학하고는 좀 다르고 약간 비문학 결이 있기는 한데 강연 내용이나 발표 토론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말하기를 해볼 수는 없고 텍스트로 나와 있는 뭐 토론의 그런 내용들을 글로 준다거나 강연하는 내용들을 주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언어와 매체가 이제 문법에 해당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50, 영어 50이고 동국대가 조금 다른 점이 있으면 문제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가 뭐 40문항 이렇게 시험을 본다면 동국대 같은 경우는 25문항이라서 문제를 풀어갈 때 이 개수적인 부담이 조금 덜하다는 거 그런 걸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대 한의예과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 전형으로 필기고사에서 국어가 33.4% 그리고 이제 수학 생명과학이 33.3%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변화가 좀 있었고요. 2024학년도 출제 문항 및 범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독서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고 객관식 30문항 내외의 고사 시간이 50분인데 대전대 한의예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문 길이가 굉장히 길고 문제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텍스트를 읽는 게 좀 느리다거나 평소에 그런 연습을 많이 안 했던 친구들이면 다른 학교 문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문항에 50분이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더라도 텍스트 길이 자체가 주는 좀 압박감이 있을 수 있어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하는 학교. 당연히 어렵겠죠? 한의예과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기출 문제를 좀 가져왔는데 일일이 하나씩 해설을 해드리기보다는 공부하는 방향을 좀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문 내용을 다 이렇게 설명드리지는 않고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공부하는 방향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제 문학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서 모르는 어휘들이 좀 많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와닿으실 것 같은데 예컨대 청각적, 시각적, 형상화
인용, 가정적 진술, 음성상징어, 촉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런 말들이 어른들이 보고 계시면 저게 어려울서 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추상적인 어휘입니다. 뭐 음성상징어 이런 말은 배우지 않으면 아예 모르는 어휘이고요. 실제로도 학생들을 수업하다 보면 청각적 이러면 귀로 뭐 들리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에서 적용되는 건 조금 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감각적 이런 말들도 설명해 보라고 하면 학생들 대부분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를 풀이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문제 풀이할 때는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대전대만 이러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 이건데 기역, 니은이 뭐냐면 어떤 인물들의 행위나 아니면 어떤 문장이 이제 밑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맥락에 맞춰서 인물이 이 행동을 왜 했지? 특정 정서가 왜 나왔지?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뭐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제 객관식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좀 때려 맞추듯이 할 수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결국 학생들이 본문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인물의 정서나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15번 같은 문제가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인데요. 대전대 한의학과가 텍스트나 본문 길이가 좀 긴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문 자체도 긴데 보기를 바탕으로 하니까 밑에 이제 보기 박스가 달려있을 거거든요. 그럼 보기 텍스트를 또 읽어야 되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근데 또 보기 텍스트 내용이 되게 쉽냐?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학생들이 5-6줄의 글을 또 읽고 그걸 바탕으로 윗글과 함께 매칭시켜서 선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압박감이 들 수 있다고 하는 점이 15번 같은 문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모든 문제에서 보기 박스가 달린 게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읽기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독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둬야 된다. 현장 시험에 가서는 긴장도 하기 때문에 그 압박감에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답을 고를 수도 있겠다 하는 점들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비문학 지문인데요. 독서 지문인데요. 19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근데 A, B가 글입니다. 한 4문단, 5문단 정도 해당하는 글이고 그 글을 일단 다 읽어야 되고요. 다 읽고 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한번 살펴만 보셔도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는데 뭐 시기별로 분류해서 변화된 입장을 밝힌다. 뭐 특정 주장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인용한다. 이런 어휘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휘를 알 뿐만이 아니라 A, B를 읽어가면서 공통적으로 이런 식의 내용이 전개되는구나, 이런 서술 방식을 쓰는구나를 학생들이 읽으면서 체킹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바로 이어진 20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전형적으로 B를 읽고 나서 내용에 대해서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상대적으로는 좀 지엽적인 문제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 자체에서 뭐 묵자 내지 뭐 묵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상과 내지 어떤 개념이 나왔었을 때 지엽적으로 그 문장의 관계와 또 의미를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런 식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텍스트를 많이 안 읽어본 학생들이면은 시험을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뭐 추론한 내용, 추론은 딱 보자마자 아시겠지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정보나 지식을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러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독해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시 비문학에서도 보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비문학 보기 문제가 뭐가 어렵냐면 예를 들면 인문철학 같은 경우는 공자 아니면 묵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과 대비되는 아니면 공통적이지만 뭐 한두 가지가 다른 뭐 이런 식의 사상가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 같은 지문에서는 뭐 법지문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어떤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응용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텍스트를 또 읽어야 되고 본문과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용도 해야 되고 선지 판단까지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비문학 같은 연습이 조금 많이 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 문제인데요. 경희대학교도 앞에서 나왔었던 대전대 스타일에서 뭐 약간 다를 순 있지만 예를 문학에서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건 물론 다 동일합니다. 제가 조금 다른 스타일이 있는 유형들만 골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형적인 이제 문법 문제입니다. 1번 다음 단어들에서 찾을 수 있는 음운 변동이 아닌 것은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비음화, 유음화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특히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의 경우는 한국 학생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고요.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음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부터 정말 차근차근 저랑 했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법에서 그 고비를 넘어가는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하는 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좀 열심히 해두어야 문제 난이도가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첫 고비를 넘어가는 거, 그다음에 너무 공부를 오랫동안 이렇게 안 했거나 문법 자체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첫 단추를 꿰어나가는 작업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런 문제들은 간단하게 맞출 수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권력 같은 단어들은 니은 받침이 리을로 바뀌어서 소리 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걸 유음화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알면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1번 문제는 자연스럽게 패스할 수 있을 것 같고 2번 문제도 약간 암기입니다.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는 거.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절이다 같은 단어들이 절이다가 있고 절이다가 있죠. 요렇게 표기적으로는 다른데 소리 나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어휘들을 잘 모아서 모으는 건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될 거고 학생들에게 잘 설명하고 잘 외워서 어떤 문장이 나왔었을 때 맞춤법에 맞는 것들을 잘 골라낼 수 있는 문제. 다른 학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그리고 이제 음운 요런 것들은 공부를 잘 해둬야 되는 부분에 해당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문학인데요.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학 개념이에요. 간단히 보시면 관찰자, 서술자 뭐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시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읽어 나갈 때 소설에서 말하는 그런 서술자라고 부르는데 서술자가 어떤 시점에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근데 이거는 소설의 내용을 잘 읽어 내려가도 결국 또 공부를 했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 근데 공부를 한다면 구분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다. 해서 이런 문학 개념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10번, 31번 같은 경우는 속담과 한자성어 문제잖아요.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는 좀 암기가 필요해요. 근데 많이 어렵진 않지만 사실 안 쓰는 평소에 잘 안 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 중에서 몇 개는 아마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서 잘 외워놔야 되고 필수 한자성어라든지 필수 속담. 특히 학생들이 속담이나 관용 표현 이런 거를 많이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저랑 가르친 학생들한테는 제가 프린트로 잘 묶어서 배부하고 매번 시험을 좀 봅니다. 그럼 학생들이 또 이해하면서 잘 풀어나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속담, 한자성어, 관용 표현까지 필요한 어휘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전반적인 국어 수업 커리큘럼까지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문법은 범위가 적지가 않습니다. 깊이가 아주 깊어서 되게 어렵다는 아닌데 공부해야 되는 전반적인 범위가 결코 적지가 않아서 학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첫 단추 깨는 게 어려울 수 있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매시간 복습 테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정말 틀리면 아까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매시간 복습 테스트를 보면서 얻어가는 점수로 가져가야 되는 점수로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늘 핵심 정리 프린트를 많이 배부해서 많이 틀리는 것들만 제가 묶어서 마지막에도 배부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틀리는 그것들만 왜냐면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가 뭔지는 좀 하다 보면 제가 외우게 돼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프린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땡땡이가 많이 틀렸던 부분, 또 누가 많이 틀렸던 부분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틀렸던 부분을 마지막까지 잘 모아서 배부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문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학 개념 그리고 고전문학, 현대문학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뭐 특정 학교는 말씀드린 경희대 같은 학교가 이제 고전문학이 제외가 되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갈래별로 필수 문학 여기서 갈래별 필수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현 고등학생 친구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작가들의 작품 같은 것들이 이제 필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과서 작품들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작품들은 잘 모아서 저랑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학교마다 약간씩 다른 스타일을 학생들한테 설명해주고, 학생들도 이제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기출지문을 바탕으로 한 독해력 훈련을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텍스트를 안 그래도 많이 잘 안 읽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외국에 살다 오면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해력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그래서 시험장에는 결국 제가 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주는 방식도 초기에는 쓸 수 있겠지만, 결국 학생들이 직접 지문을 읽고 지문에 해당되는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는 본인의 독해력이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학생들의 독해력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속담, 한자성어, 관용 표현, 암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외우면 맞힐 수 있는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잘 외워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로 좀 힘들더라도 반드시 꼭 공부를 해둬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 모의고사를 보고요. 시험 직전에는 매일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별로 많이 틀리는 부분들 위주로 제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별로 해당되는 기출 문제 풀이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학생 여러분 말씀드린 공부 방법 참 참조하시고, 그리고 설명 잘 참조하셔서 올해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